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횡령한 회사 돈은 무려 1,880억 원으로 자기 자본금의 92%에 달하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어젯밤 검거됐지만 당장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과 그 파장을 황호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횡령 사건은 종종 있어 왔는데 이번에 워낙 규모가 커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모 씨가 입출금 내역이나 자금 내역서 또는 회사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네. 이후에도 마치 회사 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회사 측은 지난해 연말 결산 과정에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을 발견했고 12월 31일에 긴급하게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모 씨의 횡령 범죄 개시 시점은 지난해 9월 내지 10월경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금 관리 담당 직원이 벌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라진 걸 어떻게 석 달 동안이나 몰랐을까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개인이 법인카드로 소액을 지출하더라도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결제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단독으로 1,880억 원가량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1위 업체이자 코스닥 시총 23위의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자금 집행 업무나 결제, 기록 등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모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가량 입출금 내역서나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였음에도 연말까지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는 네. 사실은 의문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금관리 시스템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은 일단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1월 3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4일까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이 상장 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인데요. 만약 거래소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네. 즉각 거래가 재개되겠지만 네. 이번 횡령 사건이 상장사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라는 점과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가 즉각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20 내지 35 영업일 동안 실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거래가 재개되거나 상장이 폐지되거나 또는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되게 네. 됩니다.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가 코스닥 시총 23위의 회사인 점이나 또는 횡령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절반가량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네. 또 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될 경우에는 주주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장 폐지로 나아갈 가능성은 사실 낮게 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오는 3월까지 제출하는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거절 등 부정적으로 나오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결과가 어찌됐든 이 투자자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참 날벼락을 맞은 사건일 텐데요. 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주주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모 씨의 횡령 개시 시점이 지난해 9월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회사가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에 네. 반영되지 않았기 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나 누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네.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회사가 발행한 분기보고서의 기재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네. 이 기재가 허위 부실 기재에 해당했다면 이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한 회사 측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근 법원에서도 준법감시 소홀 문제에 대표이사나 이사회에도 책임을 묻는 추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무에 위반해서 손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경영상의 어려움이란 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의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서 직원의 위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 보면 사실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의 관리 감독에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절실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은 2천억 원에 가까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나 은행권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등에 대해서 금융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는데 이모 씨가 거액을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의 이 감시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이모 씨가 횡령한 돈으로 1,400억 원가량의 주식을 매입했을 때도 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와 무관한 인물이 출처가 의심되는 자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했는데도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는 내막을 전혀 네. 파악하지 못한 네.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에만 10개 이상의 상장사에서 약 1,800억 원가량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 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과 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